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한 우리 동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 협의회 출범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 협의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말하는데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130명은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며 막을 내린 출범식. 앞으로 자문위원들이 통일정책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듣고 평화통일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하겠습니다. 위촉장 전수는 민주평통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행기관장이신 최현일 영등포구청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민주평통 제19기 영등포협의회 회장이신 반풍로 회장님께서 자문위원들의 배지를 함께 전달하시겠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같은 우리말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억양도 다르고 뜻도 다를 때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우리 동포가 사용하는 우리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중국 동포의 우리말에 대해 KCNTV 한중방송 정명선 씨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중국 동포들 보면 되게 한국어에 능통하신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우리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중국에 사는 동포들은 우리말에 능통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오히려 조선족들만 그 밀집된 지역에서 생활한 1세, 2세 동포분들은 중국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어려서부터 조선족 학교에 다니고 또 조선족 동네에서 살다 보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동네에 나가도 모두 우리말을 쓰니까요. 네. 그리고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하루에 1교시만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우리말을 가르치고 사용하죠. 그러니 우리말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조선족 학교에서도 배우고 동네에서도 사용해서 능통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 이제 우리나라 여기서 쓰는 우리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예, 조금은 다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래 네. 그 북한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중국의 조선어는 북한말에 더 가깝지요. 네. 네, 1977년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의소조가 형성되면서 조선말 규범에 대한 규정이 작성되었는데 그 맞춤법이나 발음법, 문법, 띄어쓰기 이 등 모두 북한의 규범화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1985년에 와서야 첫 조선말 규범집을 내놓았고 그 후 몇 차례 수정본을 출판했죠. 그 제가 또 자부하는 것은 예, 84년, 85년 그때 그 조선말 규범집 편찬에 저희 고등학교 조선문 논문 선생님께서 참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저는 나름 조선어 규범은 확실하게 좀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스승님께 배우셨군요. 아무래도 이 북한말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근데 사실 중국은 이제 땅덩이가 엄청 넓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언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말 같은 경우 뭐 거주하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말을 쓰나요? 아, 예, 또 그런 건 아니랍니다. 예, 한국에도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듯이 예,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지방마다 동네마다 말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 동포 1세들이 중국으로 이주할 때 가족 단위나 혹은 지인들이 함께 이주하여 또 한 동네에 모여서 살다 보니 그 함경도나 평안도, 경상도 등 지방말을 쓰는 지방이나 또 동네들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조금씩 그렇죠. 다르겠군요. 네. 그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길림성 그 연변 조선족 자치수, 흑룡강성 목당강 제가 사는 동네 그 네. 목당시 등 이런 지역은 함경도 말을 많이 쓰고요. 그 연변 조선족 자치수를 제외한 길림성 기타 지방이나 흑룡강성 서북부, 서남부, 다시 말해서 오상, 상지 이런 등 지역 그리고 연영성 일부 지방에서는 경상도 말을 또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심양시 등 연영성 중부와 동부, 길림성 남부 등 지역에서는 평안도 사투리를 또 많이 쓰고요. 그 충청도나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 지방의 그 지방말은 딱히 뭐 사용하는 지역은 없지만 동포 1세들 중에는 가끔 이런 말들 네. 쓰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럼 혹시 지금 우리말하고 어떻게 다를지 좀 청취자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간단하게 이를테면 그 호칭에서 아재 하면 저희 그 먼 집안집 고모의 딸이 저희 아빠더러 아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경상도에서는 삼촌을 아재라고 한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경상도 말을 쓰니까.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이모나 고모를 또 아재라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좀 그건 함경도 말인가 봐요. 그래서 또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혹시 댕가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댕가지라고.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건 잘 네. 모르는 말인데 평안도 말로 그 고추라는 뜻이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심양 지역에서 많이 네. 쓰는 말이고요. 아, 또 영감을 능감이라고 하고 역시 그 평안도 영감님 할 말이고요. 때 그 영감. 아, 네. 예. 네. 사실 요즘 아재는 이제 아저씨를 좀 이렇게 지칭하는 말로 많이들 쓰는데,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중국 동포가 하는 말을 이제 연변 사투리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예, 예, 아무래도 그렇죠. 조선족 자치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연변 사투리의 특징이랄까?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예. 저 연변 사투리 잘은 하지는 못하는데요. 네네. 그 보통 한국에서는 조선족 하면 연변말로 네. 표현하더라고요. 네, 실은 꼭 그런 것도 아닌데 연변말은 그 단어나 억양, 어미 처리가 조금 독특합니다. 아주 재밌죠. 네. 그 연변 지방에서는 함경도에서 이주한 동포들이 대거 집거에 살다 보니 함경도 말을 기반으로 하는 사투리들이 많은데요. 이를테면 그 돼지를 도투라 하고 설마를 간데르사, 네, 우습다를 우쁘다. 예, 허벅지를 신다리. 네, 또 호칭상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메, 아바이. 네, 이렇게 부르고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이런 분들은 또 마다바이, 마다메 또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고모, 이모는 아재. 어른을 자라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이모, 증조 할머니는 너크라바이. 너크라메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희도 그거는 좀 헷갈려요. 높은 하라바이 뭐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혹시 그 밥 먹었음둥, 예, 먹었을구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이것도 네. 연변 말인데요. 아. 이외에도 또 어미 처리해서 씁니까를 씀까, 니까 빼고 씀까, 씁니다를 쓴다 이렇게 또 발음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온 말들도 많답니다. 아, 네. 그 사기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혹시 이런 말 무슨 뜻인지 네.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여기서 사기님은 기사님을 기사님을 네네. 얘기하는 건데 중국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이쪽의 사투리가 또 중국에서 현지화되면서 많이 달라져서 우리말이라고 하지만 참 알아듣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명선 씨는 중국에 계실 때 어떤 그럼 지역어를 쓰셨나요? 네, 전 고향이 목단강이지만 네. 그 경남 산청군 출신인 아버님과 또 함경도 출신인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갖고 경상도 말도 쓰고 함경도 네. 말도 썼죠. 그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조선어 규범에 어긋나는 사투리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었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오니 중국에서의 표준어가 한국에서는 그 사투리
혹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네. 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뭐 혹시 어떤 말, 어떤 단어가 좀 달라서 이를테면 알아듣기 어려우셔요? 예, 네. 뭐 땅크, 천기예보, 연출, 뭐 이롭다, 맥이 없다, 전화를 치다, 뭐 등 이런 말들이고요. 네. 한 번은 그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저도 그 손잡이 뜨락도르를 운전해 본 적이 있다고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뜨락도르. 예, 네. 손잡이 뜨락도르인데 손짓 발짓 하며 그 설명을 했더니 그 경용기 이러더라고요. 이 뜨락도르가 트랙터겠네요. 예, 그렇죠. 러시아어에서 아마 온 것 네네. 같아요.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서브토라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서프라고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손잡이 뜨락도르는 조선어 표준어에 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네. 예. 하지만 이 다 모두 지난 이야기예요. 네. 예, 지금은 한국과의 교류가 잦아지고 또 한국 문화를 가까이서 접하다 보니 중국 동포 대부분이 한국식 한국말을 더 선호하고 사용하더라고요. 그 요즘 그 신문에 게재할 그 중국 현지 조선족 학생들의 글을 받아보는데요. 네네. 사투리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또 한국식 외래어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음 법칙이라든가 띄어쓰기 등 일부 교범은 여전히 차이가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 전통을 더 지키는 이런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외래어라든가 신조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이게 이제 북한 말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같은 우리말이지만 이제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통일 이후에 좀 언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가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한국과 북한 같이 결의말 큰 사전 편찬을 위해 말모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현재 한 80%가량 네. 진척 사항을 보이고 있고요. 남북 공동 국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2005년 편찬 사업회가 결성되어서 2009년까지 총 20회 그 남북 공동 편찬 회의와 그 사회 공동 집필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네. 합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진행되긴 하였지만 그 남북 관계 악화로 2016년에 중단되었다가 2017년 10월에야 또 남북 관계자들이 다시 재개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주춤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남북 관계 때문에. 네네. 그래도 11월 저 서울 시민청에 결의말 큰 사전 홍보관도 개관된다고 하니 조금은 그 희망이 보이는 거죠. 네, 그 말은 정신이고 혼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방말이든 사투리든 모두 엄연히 언어잖아요. 네네. 예, 아무쪼록 결의말 큰 사전의 정체성이 손실되지 않게 스스로 서로 존중하면서 남북한 말은 물론 네네. 중국의 조선어도 연변 사투리도 모두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전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봤던 영화 말모이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좀 이런 남북의 정치적 관계와 관련 없이 이런 일들은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보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면선 씨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되는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